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남사와 순천 갯벌 등 순천의 세계유산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2024 세계유산 축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자보 도시 순천을 알리는 람사르길 걷기 행사가 열림식을 대신했고 투어와 캠핑, 놀이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 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유산도시 순천에서 2024 세계유산 축전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오천 그린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번 축전의 열림식은 순천만 습지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람사르길 걷기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500여 명의 시민들이 두 발로 걷거나 자전거, 스카이큐브, 버스 등을 타고 무진교까지 이동했습니다. 유산이 시간이 쌓은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 흔적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걸으면서 이 순천의 갯벌을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대자보 도시 순천을 시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표현하는 대형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번 축전은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이란 주제로 서남사와 순천 갯벌뿐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하는 도심 속 오천 그린광장까지 공간을 넓혀 도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 유산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설 투어와 캠핑, 가을 철새 탐조와 와온 풍어제, 거차 뻘배 타기와 힐링 요가 등 다채로운 공연, 체험, 전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오천 그린광장에서는 오는 6일 저녁 사유의 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길을 테마로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기념식이 열립니다. 우리가 가진 유산의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멋과 또 그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사전에 공개 모집한 1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시민 축제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2024 세계유산 축전 개막과 함께 순천이 산사에서 바다까지 세계유산으로 가을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 린츠시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이 내일부터 광양에서 열립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해 체결한 미디어 아트 교류 협력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오는 10일까지 양도시에서 동시에 미디어 아트 교류전 빛으로부터 8637을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7시 광양시와 린츠시의 공통점인 쇠와 불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와 함께 개막식이 열리고 광양예술창고와 예담창고, 인설이공원 등 시내 곳곳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진행됩니다. 지난 8월 고흥 소록도에 오랜 기간 방치된 폐기물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소록도에 방치돼 있던 폐기물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과 건설 폐기물 등이 뒤섞여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소록도 방치 폐기물 보도 이후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한 달 전만 해도 풀숲이었던 곳인데요. 그물에 담겨있던 콘크리트 덩어리와 슬레이트 조각들이 지금은 말끔히 치워져 있습니다. 관사바로 뒤 흙더미 속에 쌓여있던 건설 폐기물과 폐 전봇대도 사라졌습니다. 그저께 그랬었거든요. 코일이나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보도 이후 고흥구는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방치 투기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했고 기한은 10월 15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고흥군의 처리 명령에 따라 2톤가량의 폐성면부터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 폐기물인 폐슬레이트랑 그다음 건설 폐기물들이 일부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고흥군의 현장 점검이 소록도 병원이 공개한 곳에서만 진행되는 등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더 남아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록도 병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그 건물 중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록도하고 고흥군하고 협의해서. 고흥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권양엽 의원이 여순 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여순 사건 특별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여순 사건 1세대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 웅천 친수공원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학생 중 2명은 주변 행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또 다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해경은 보호자 없이 물놀이를 하던 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져 그 피해가 더 큰데요. 특히 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금천면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배를 감싼 봉지를 펼쳐보니 배 한쪽이 짙게 얼룩져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열매가 불에 그을린 듯 변하는 햇볕 대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수확을 하다가 상품성이 없는 배들은 이렇게 바닥에 먼저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배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설을 위해 추석 판매 이후 남은 배를 따려는데 이 중 절반을 버리게 됐습니다. 농가들은 전에 없던 폭염이라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배 농사 제가 한 40년 건지였거든요. 근데 이래 보니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수출도 하나도 못 해버리고 저장을 하나도 거의 못 하겠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이번 폭염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보험비 부담 때문에 대부분 20% 이상 피해 시 보상받는 상품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농약 지원금도 받기 힘듭니다. 추석 전에 일부 배를 수확하고 판매한 터라 전체 과실수와 피해 과실수 등 지원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 85% 정도가 이미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남도는 대신 판매가 어려운 배는 배즙 등 가공식품이나 김치 속재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지역 농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벌어들인 새조개 채취 수익금을 두고 분쟁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판매를 통한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화원면의 바닷가 3개 마을에 인접한 공동어장입니다. 이곳에서 새조개 채취가 본격 시작된 건 10여 년 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허가된 양은 한 해 보통 50톤이 넘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가격에 따라 연간 3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수익금 분배. 3개 어촌계를 함께 맡고 있던 어촌계장이 채취를 주도했습니다. 겨울에 잡는다고 소문만 들었지 잡은지 딴지 우리가 모르겠어. 계획적으로 받은 게 그 동네가 내 남인가 쟤네가 모르지. 공동어장인데도 어촌계 몫으로 일부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세조개 채취 수익금은 지금까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장 허가 서류에 동의를 받지 않은 어촌 개원들의 도장이 찍힌 채 제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뭐 회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촌계 허가 내려는데 동네 도장, 예? 내가 동네 도장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이미지를 찍어서 허가 내려한다. 그러고 이에 대해 해당 어촌 계장은 서류 조작은 없었고 수익금은 실제 세조개 작업과 유통을 맡았던 외부 업체 대표가 계약에 따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마을 어촌 개원들이 처음부터 계약금만 받는 조건으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뭐 나쁜 짓을 했다든가 뭐 행령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지? 그런 사실 전혀 없고 회의로 계약서는 내가 좀 찾아봐야 되고. 하지만 어촌 계장과 외부 업체 대표는 아직까지 어촌계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부천FC를 홈에서 제압하고 리그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남은 어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33라운드 경기에서 부천FC를 상대로 3대1로 이겼습니다. 전남은 전반에 한 골을 내줬지만 경기 막판 플라카와 윤재석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역전했습니다. 최근 3연패로 선두권과 멀어졌던 전남은 이번 승리로 5위까지 올라서며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전라남도가 숙련 기술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전남도 명장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도 명장은 기계와 선박 설계, 제과 제빵 등 38개 분야에서 15년 이상 한 직종에 종사하고 숙련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기술인 가운데 한 해 5명 이내로 선정합니다.